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간만에 실험의 기초에 관한 내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인데 좀 자주 간과를 해서 좀 실험을 오래 하거나 혹은 귀찮은 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용해열에 우리가 주로 이제 용해 같은 걸 많이 만들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용해열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아주 많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이 오면은 제설제로서 이제 염화칼슘을 길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눈이 녹죠. 빙판길이 이제 미끄러운 게 이제 덜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왜 빙판이 없어지는가? 왜 눈이 오면 항상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물어본다면은 아마 보통 과학을 하지 않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 염들이 물에 녹으면은 물에 녹는 점을 어느 점을 낮춰주니까 녹는 점이나 어느 점이 똑같죠. 그래서 물에 녹는 점이나 어느 점을 낮춰주니까 물이 얼지 않게 돼서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눈이 와가지고 꽝꽝 얼은 빙판길에도 뿌리면은 얼음이 염화칼슘과 섞여가지고 녹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염화칼슘이 눈을 녹이는 과정은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칼슘 클로라이드 자체는 물에 녹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발열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일종의 뭐예요? 용해열이죠. 발열이 된다. 근데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얼음 위에다 뿌렸는데요. 얼음 위에다 뿌렸어도 이런 것들은 주변에 수증기를 흡수를 하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해성이라고 그러죠. 조해성, 흡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조해성이나 흡습성이 있는 물질들은 주로 뭘로 사용합니까? 건조제로 사용을 하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가지고 스스로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열 반응, 물에 녹았을 때 발열 반응을 하고 공기 중에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녹을 때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눈밖에 없고 얼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 뿌리면은 이것이 스스로 녹으면서 열이 나요. 열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얼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열을 시켜가지고 눈이라든지 얼음을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녹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얼지 않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영하 날씨,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녹았더라도 이제 금방 다시 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물에 녹는 점, 어느 점을 낮추는 거죠. 두 번째는 어느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빙판에다 뿌리면은 빙판이 사라지는, 눈이 녹는, 얼음이 녹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볼 수 있듯이 발열을 하는, 물에 녹였을 때 열이 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용해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용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열이다. 화학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는 그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열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물질이 탈 때 내는 연소열.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분해될 때 나는 생성열, 분해열. 그 다음에 산염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을 할 때도 열이 나죠. 그래서 그때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물에 녹을 때 그때 이제 열을 방출하거나 혹은 흡수하거나 할 때 그걸 우리가 용해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응열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타내냐면은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죠. 델타 H라고 해서 나타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다 배우셨을 겁니다. 배우셨는데 이제 다 까먹었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엔탈피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 압력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함량, 그걸 우리가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델타 H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성물의 총합, 그죠? 생성물 엔탈피의 총합, 거기서 반응물 엔탈피의 총합을 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 H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응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 추이에 따라서 반응물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생성물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생성물 에너지가 반응물 에너지 총합보다 더 크니까, 그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델타 H가 0보다 크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열을 흡수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낮아요.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때는 델타 H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용해시킬 때 그때 엔탈피 변화를 보면은 이것이 열을 흡수하는구나 혹은 방출하는구나
얼마만큼 흡수하냐 방출하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각 물질들이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마다 용해열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용해열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발열 반응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플러스죠. 네,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을 때 열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열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비커가 뜨거워질 거고요. 이런 것들은 물에 녹이면은 비커가 차가워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발열 반응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열을 내니까 그죠?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냉각을 시켜주면 좀 더 빨리 녹을 겁니다. 반대로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좀 더 빨리 녹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용액을 만든다, 어떤 물질을 녹인다 할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온을 시키면 좀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CaO는 뭐예요? 생석회죠. 그죠? 칼슘 옥사이드 생석회입니다. 이거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CA 괄호 열고 OH2 그죠? 수산화칼슘이 되고요. 이게 녹으면 이제 아주 강한 강알칼리 수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과 반응하고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할 때 굉장히 뜨거워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석회 같은 걸 뭐 날려가지고 수분이 있는 물이 눈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닿으면 아주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높은 발열을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자주 쓰는 거, 그죠? 수산화 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솔루션을 만든다. 그러면 비커에다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집어넣고 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마그네틱바 집어넣고 막 스터링 시키죠. 교반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은 비커를 만지면 이제 뜨끈뜨끈해요. 근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것들을 좀 빨리 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냉각을 시킵니다. 차가운 물에다 담가둔 상태에서 녹인다든가 아니면 뭐 플라스크에서 녹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라스크를 갖다 가져다가 차가운 수돗물이 나온 데다 갖다 대고 흔들면서 녹이면은 훨씬 더 빨리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주인공인 칼슘 클로라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0.3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열을 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그네슘 설페이트도 어때요? 이건 뭐 아주 최고로 높은 발열 반응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길에다 뿌려도 마찬가지로 눈은 녹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강한 알칼리성이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안 좋고 아마도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보다는 좀 비싸서 아마 이런 거 안 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뿌려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열을 시키고 그래서 눈을 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의 총괄성 성질을 바꿔가지고 물의 어는 점을 낮춰가지고 다시 얼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질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물과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그러니까 물이랑 섞이면은 물과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고 조회성이 없는 게 없죠. 이런 것들 가만히 냅두면요. 수증기, 그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다 빨아먹고, 스스로 녹는, 다 조회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료약품, 그죠? 원료를 뭐 가져다가 이제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하이그로스코픽하다. 그죠? 하이그로스코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잘 빨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빨리 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SOP에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럼 그런 것들도 어때요? 이거는 물에 녹이면은 굉장히 잘 녹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일 때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녹이려면은 가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냉각을 시켜주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면 어때요? 지금 이런 것들은 물에 녹이면 이제 어떻게 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차가워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 흡열 반응을 하는 것들, 물에 녹았을 때 흡열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냉각제로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 이제 한제라고 그러죠. NaCl 자체만 빙판에다 뿌리면은 눈이나 얼음이 녹을까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할 때는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봐야죠. 사실 제설 작업을 할 때는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같이 섞어서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소금만 뿌리면요, 물에 녹았을 때, 그죠? 이거는 자체는 조회성, 그죠? 흡수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발열도 안 돼요. 그죠? 오히려 흡열을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을 영하의 날씨에서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런 날씨. 그러니까 바닥에 꽝꽝 얼어있는 얼음이 조금이라도 녹을 기미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녹습니다. 얼음은 안 녹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상 1도, 2도, 혹은 5도 이런 식으로 기온은 영상이고요. 바닥에 아직은 차가워가지고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얼음 표면에 미세하게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물이 좀 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상태에서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이제 물에 녹으면서, 그죠? 예. 어느 점을 낮추죠, 그죠? 예, 어느 점을 낮추고요. 그럼 그 또 옆에 있는 얼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소금이 물을 갖다 물 분자를 빨아들이면서 조금씩 녹게 됩니다. 그럴 땐 녹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때 물과 소금물이 섞여 있는 슬러리 상태, 그 상태의 온도는 어때요?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마이너스 20도씨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각제나 한제로 사용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얼음이랑 같이 섞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실험 아세요? 이거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과학 선생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주려고 이제 이런 실험 많이 하는데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기, 그죠? 샤베트나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얼음이랑 소금을 4대1의 비율인가? 네. 소금을 여기다 이제 얼음을 갖다 버무려요. 그러면은, 요런 실험은 영화에 다시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실내에서 영상의 기본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얼음 표면에 물이 조금 이제 녹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소금이 녹습니다. 그죠? 예.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얼음 자체의 온도는 어떻게 해요? 0도인데, 그죠? 예, 0도인데, 얼음 표면에 있는 물이 녹으면서 소금이 거기에 녹고요. 그죠? 예. 소금이 용해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얼음과 소금이 섞여 있는 요 슬러리는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20도씨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열 전도율이 좋은 비닐이나 혹은 스테인리스 보울 같은 것들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무슨 과일 주스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무슨 우유라든지 설탕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저어주는 거죠. 그죠? 저어주면은 샤베트나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왜냐면은 여기서의 온도는 어떻게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저어주면서 이제 얼리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샤베트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얼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소금이 얼음에 녹는 점을 낮춘다. 소금이 얼음에 녹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녹는 점을 낮춘다고 온도가 떨어져요? 그건 아니죠. 온도가 떨어지려면은 뭔가 열 에너지를 뺏어가야 됩니다. 열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소금이, 그죠? 아주 소량의 물, 얼음 표면에 있는 소량의 물에 녹으면서, 그죠? 계속적으로 녹으면서. 그러니까, 녹으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온도가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나 샤베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점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온도가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다. 물론 저 같으면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NaCl보다는 KCl, KBr 그죠? 아니면은 질산암모늄,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한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에 보면은 이런 말도 해요. 염화칼슘도 한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염화칼슘은요 한제로 작용 안 해요. 이거는 얼음에다 넣으면 어떡해요? 얼음 온도 올려요, 그죠? 온도 올립니다.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빙판에다 써가지고 제설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한제로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물에 녹인 다음에 다시 결정화를 시켜서 이놈으로 뽑아낸다 라고 한다면은 온도를 높은 상태에서 포화시켜서 결정화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낮은 온도에서 결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화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칼슘 클로라이드가 있고요, 칼슘 클로라이드 2수화물이 있고요, 칼슘 클로라이드 4수화물이 있고요, 칼슘 클로라이드 6수화물이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물이랑 결합하고 있지 않은 이 상태가 제일 높을 겁니다. 에너지 상태는 지금 이 상태 위로 갈수록 제일 높아져요. 그러니까 칼슘 클로라이드를 물에 녹여서 다시 결정화 시켜가지고 뽑아낼 때 온도가 낮으면은 육수화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사수화물, 이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높으면은 칼슘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랑 이거는 뭐예요? 아예 화학적 성질이 달 수가 있는 거죠. 자, 칼슘 클로라이드 육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용해열이 얼마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플러스 14.7kJ. 그러니까 한제로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를 말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썸네일에서 제가 이제 낚시를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조금씩 풀릴 수가 있겠죠. 자, 처음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막 뿌렸어요. 그죠? 염화칼슘을 뿌렸더니
눈이 녹았습니다. 눈이 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천천히 녹은 눈이 이제 마르겠죠. 그러면 그 땅에 보면 염화칼슘 뿌린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얀 분말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분말이 그 다음에 눈이 올 때 마찬가지로 아예 빙판이 안 만들어지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때는 어떨까요?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일단 뿌렸어요. 그죠? 네, 처음에 눈이 올 때 뿌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녹았어요. 녹고 또 마찬가지로 눈을 녹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또 녹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마르잖아요. 네, 마르면은 절대로 이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상태로 돼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상태로 있을 겁니다. 육수화물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 육수화물은 어때요? 물과 만나도 발열은커녕 오히려 흡열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이 상태의 염화칼슘은 제설제로서 절대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옇게 염화칼슘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처음에 뿌렸을 때 이때 이 상태가 아니라 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작용을 못하고요. 눈이 오면 또 다시 이걸 또 뿌려야 돼, 그 위에다가. 그러면 눈이 계속 많이 오고 계속 제설제를 뿌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봄 되면은 요것들만 이제 가로로 그냥 바닥에 이제 지천으로 깔려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반응열 중에 용해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것들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가. 오늘 밖에 되게 시끄럽네. 있는가. 그 다음에 제설제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